당신 자신을 믿으라. 당신 자신을 믿으라. 그 단단한 확신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마련이다. 신이 당신을 위해 계획한 자리와 당신이 속한 사회, 경험들 사이의 관련성을 받아들이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왔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시대의 정신에 자신을 내맡긴 채 마음속 절대적 자신감을 드러내고 주체적으로 노력했다. 이제 우리는 한 명의 다 자란 성인으로서 고결한 정신으로 그 초월적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한 귀퉁이에서 보호받고 있는 미성년자나 병약한 자가 아니라 혁명을 앞두고 도망치는 겁쟁이가 아니라 안내자, 구원자, 후원자가 되어 전능한 신의 의지에 복종하며 혼돈과 어둠에 맞서 전진해야 한다. 어린이와 갓난아기, 심지어 짐승의 얼굴과 행동에 드러나는 이러한 자연의 계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목적에 반하는 산술적 계산에 의해 생긴 그 분열되고 저항하는 마음이나 감정의 불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며 그들의 눈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당혹스럽다. 어린아이는 누구의 비위도 맞추지 않는다. 모두가 그에게 맞춘다. 그래서 보통 4명이나 5명의 어른이 한 아이 곁에서 떠들며 놀아주기 마련이다. 그렇게 신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다름 아닌 그 자체의 활기와 매력으로 무장시켰고 그것을 추앙받고 고결하게 했으며 그것이 오롯이 드러날 때 그 권리가 무시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당신과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들어보라. 옆방에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또래에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수줍은 성격이든 대담한 성격이든 아이들은 우리 연장자를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소년들은 저녁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무시한다. 이런 무심한 태도는 인간의 건전한 본성을 보여준다. 소년들은 극장의 관객과 같다. 책임질 필요 없는 독립된 위치에 앉아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 특유의 재빠르고 간결한 방식으로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바보 같다, 설득력 있다, 짜증난다 등의 평가를 내린다. 그는 결코 결과나 이익을 신경 쓰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진실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환심을 사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들이 당신의 환심을 살 이유는 없다. 그러나 어른은 마치 자의식의 감옥에 갇힌 듯이 행동한다. 어른은 말이나 행동이 눈에 띄게 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가 되어 수백 명으로부터 호의나 증오의 시선을 받게 되고 이제 그들의 감정을 신경 써야만 한다. 아, 다시 무심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든 맹세를 피하고 한번 살펴본 뒤 다시 무심해질 수 있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매수되지 않으며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당당히 의견을 밝힐 것이다. 그 의견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화살처럼 사람들의 귀에 꽂혀 두려움을 자아낼 것이다. 삶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나는 속죄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란다. 내 삶은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구경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삶이 빛나고 불안정하기보다 덜 고상할지언정 참되고 변함없기를 바란다. 특별한 영양관리나 치료가 필요 없이 건강하고 유쾌하길 바란다. 나는 당신에게 인간이라는 본질적 근거를 요구하며 행동에 대한 호소는 거부한다.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내가 하든 안 하든 나한테는 다르지 않다. 나의 타고난 권리에 대가를 지불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실제로 존재하며 나 자신의 확신이나 동시대인의 확신을 얻기 위해 어떤 부차적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적 생활에서도 적용이 똑같이 어려우며 위대함과 비천함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원칙을 따르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언제나 당신의 의무를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은 쉽다.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고독하게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완벽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온전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군중이다. 사람은 사람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의 천재성조차 집에 머물며 내면의 바다와 소통하라고 훈계받지 않는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한 잔의 물을 구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우리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 어떤 설교보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교회의 고요함을 좋아한다. 각자의 경계 혹은 신성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초연하고 얼마나 침착하며 얼마나 고결해 보이는가. 그러니 늘 차분히 있자. 함께 벽난로 불을 쬐었거나 혈연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친구나 부인, 아버지, 자녀의 잘못을 떠맡아야 하는가? 거짓된 환대와 애정을 멈추라. 대화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들의 기대에 더 이상 부응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 아버지, 오 어머니, 오 아내여, 오 형제여, 오 친구여. 나는 이제껏 당신과 함께 겉모습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진실을 위해 나를 바칠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변치 않는 법칙만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계약 관계가 아닌 본질적인 유대 관계만 맺을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한 명의 아내만을 섬기는 지조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계 맺는 방식은 전과 달리 새로울 것입니다. 당신의 관습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더는 당신을 위해 나를 또는 당신을 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깊이가 있는 것이 신성하다고 믿으며 따라서 내면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끄는 모든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태양과 달 앞에서 당당히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고결하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가식적인 관심으로 당신과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하다면, 그러나 당신의 진실이 나의 진실과 다르다면 당신의 동지를 따르십시오. 나는 나의 동지를 찾을 것입니다. 나는 이기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과 진심을 담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짓된 삶을 살아왔든 진실은 당신에게, 나에게, 모든 인간에게 이익입니다. 지금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립니까? 당신도 곧 당신의 본성이 이끄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진실을 따른다면 결국 우리는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본성의 법칙에 따르라.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이런 목소리를 듣지만 이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다가 들리지 않게 된다. 사회 곳곳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인간다움을 방해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이다. 사회는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다. 그 구성원들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빵을 보장해주기 위해 빵을 먹는 사람의 자유와 문화를 내주는 데 동의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미덕이다. 따라서 자기 신뢰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진짜 현실과 창조자가 아닌 명성과 관습을 귀하게 여긴다. 인간이라면 순응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불멸의 영광을 모으려는 자는 선이라는 단어에 방해받아선 안 되며 반드시 그것이 진정한 선인지 탐색해야 한다. 결국 성스러운 것은 자기 정신의 온전함 뿐이다. 자신을 해방하라. 그러면 세상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어릴 때 존경하던 조언자에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는 교회의 오래된 교리를 찬미하며 나를 끈질기게 설득하곤 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온전히 제 안의 진실에 따라 산다면 전통의 신성함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가 답했다. 그런 충동들은 천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네. 나는 다시 이렇게 대꾸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악마의 자식이라면 악마의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내게는 본성의 법칙을 따르는 것만이 신성하다. 선과 악은 이것저것으로 매우 쉽게 바뀌는 이름일 뿐이다. 오로지 자신의 법칙을 따르는 것만이 옳고 그 법칙을 거스르는 일만이 잘못일 것이다. 인간이란 모든 반대 속에서도 마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덧없는 허명일 뿐이라는 듯이 처신해야 한다.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 어떤 인간도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다.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굴곡이 지구의 전체 곡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이 드러내는 모든 의지는 그 존재의 법칙인 나름의 곡선을 따르기 마련이다. 그를 어떻게 측정하고 시험하든 상관없다. 한 사람의 성격이란 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거나 혹은 가로질러 읽어도 결국 같은 글자가 되는 아크로스틱 시나 알렉산드리아 풍의 시와 같다. 나는 숲속에서 신이 허락하신 회개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며 앞날을 내다보거나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기록하련다. 그러면
비록 내가 의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균형을 이루리라 확신한다. 내 책에서는 소나무 향기가 나고 벌레의 울음소리가 들리리라. 나의 창문 위에 둥지를 짓는 제비는 부리에 물고 있는 실이나 지푸라기를 나의 작업에도 엮어 넣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로서 받아들여진다. 성격은 우리의 의지 이상의 가르침을 준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백한 행위만이 선과 악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며 선과 악이 매 순간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각각의 순간에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한다면 어떤 다양한 행동들도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들은 아무리 다른 듯 보여도 조화를 이룬다. 이런 다양성은 근시안적인 사고로는 제대로 알 수 없다. 그 다양성을 묶어주는 하나의 경향성이 존재한다. 훌륭한 배는 돛으로 바람을 받아 무수히 방향을 바꾸면서도 항로를 지킨다. 충분한 거리에서 그 항로를 지켜보면 평균적으로 바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행동은 스스로 해명되고 다른 진정한 행동들도 해명할 것이다. 당신의 수능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단독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앞서 단독으로 행한 것이 현재의 당신을 정당화할 것이다. 위대함은 미래에 호소한다. 내가 오늘 옳은 일을 하며 세간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는 굳건한 신념을 지녔다면 지금의 나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이전에 옳은 일을 해온 것이 틀림없으리라. 지금 현재만이 가치 있다.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생명만이 가치가 있다. 힘은 휴식의 순간에 멈추었다가 과거에서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 격변의 순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에 깃든다. 세상이 싫어하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 그것은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를 폄하하고 모든 풍요를 빈곤으로 만들고 모든 명성을 오욕으로 바꾸며 성자와 악인을 혼동하고 예수와 유다를 똑같이 한쪽에 밀어놓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자기 신뢰를 떠벌리는가? 영혼이 현존하는 한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행동하는 힘이 존재할 것이다. 신뢰라는 말은 피상적인 표현일 뿐이다. 차라리 작동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라. 나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지배한다. 나는 중력에 이끌려 그의 주변을 돈다. 우리는 탁월한 덕을 말할 때 그저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 덕이 고귀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이다. 원칙에 융통성 있게 스며드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지 않은 모든 도시, 국가, 왕, 부자, 시인을 제압하고 군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모든 주제에서 그렇듯 이 주제에서 매우 빠르게 도달하는 결론은 바로 모든 것이 영원히 축복받은 하나로 환원된다는 사실이다. 자조는 가장 높은 원인의 속성이며 모든 낮은 형태에 어느 정도 스며드는가에 따라 선의 기준을 형성한다. 모든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덕만큼 실질적이다. 자연에서 힘은 정의에 대한 본질적인 척도이다. 자연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왕국에 남겨두지 않는다. 행성의 생성과 성숙, 균형과 궤도, 강한 바람으로 굽어진 나무의 회복력과 같이 모든 동물과 식물이 가진 생명의 자원은 자족적이고 그러므로 영원히 자존한다는 증거가 된다. 모든 것은 한 곳으로 모이므로 헤매지 말고 차분히 그 원인을 성찰하자. 단순하고 신성한 사실을 공표하여 간섭하는 대중과 책, 제도에 충격을 주자. 침략자들에게 이 안에 신이 거함으로 신발을 벗으라 명하라. 우리의 간명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법칙에 대한 수능을 통해 우리의 타고난 풍요로움을 자연과 운명의 빈곤함과 비교하여 보여주자. 대접하는 만큼 대접받을 것이다. 모든 것은 쌍으로서 서로 대립하여 존재한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평가에는 평가가, 사랑에는 사랑이 맞대응한다. 베풀면 돌려받을 것이다. 물을 뿌리면 물을 맞게 된다. 신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값을 치르고 취하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지도 못할 것이다. 그대가 행한 만큼 정확하게 대가를 치를 것이니 더도 덜도 아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해를 끼치면 해를 입게 된다. 저주는 늘 저주한 자의 머리로 되돌아온다. 노예의 목에 사슬을 걸면 반대 끝은 내 자신의 목을 옥죄리라. 나쁜 조언은 조언한 자에게 되돌아간다. 악마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삶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 행위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규정된다. 우리는 공공의 선과는 별개로 사소한 목표를 두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자기장에 의해 세계의 양극에 따라 배열된다. 인간을 체스판의 조리나 볼링핀으로 취급한다면 본인도 그들만큼 대접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진심을 무시하면 당신의 진심도 잃게 될 것이다. 감각은 여성, 아이, 가난한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물건으로 취급하려 할 것이다.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인생이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 것인가요?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 인생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기뻐할까요?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했다는 생각에 마음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하고 자책할지도 모르지요.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자식을 위해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자식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주변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이 빛나면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근사해집니다.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도 있겠지요. 진정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런 말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거든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인생입니다. 스스로 어떤 길을 걸을지 결정하고 나를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디세요. 사람은 얼굴도 목소리도 사고방식도 타고난 힘도 저마다 모두 다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아무것도 같은 게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만이 같을 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면 남은 건 나를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자존심은 휴지통에 던져버려라.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말을 걸고 싶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높은 지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영어에 서툰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어설픈 영어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 잠재의식이 영어로 말하는 데 제동을 걸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사실 창피를 당해도 그때뿐입니다. 대개의 경우 혼자서 창피할 뿐 남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세상은 순식간에 넓어집니다. 반대로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 자랑을 해봤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큰 그릇이 못 된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오히려 크게 실패했던 이야기나 자신의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은 친근감을 느낍니다. TV 프로그램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경험 등을 늘어놓는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잘생긴 남자 배우나 아름다운 여자 배우들도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실패담을 털어놓으면서 웃음을 이끌어냅니다. 연예인 호감도 순위에서도 소탈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상위를 차지하지요. 애쓰지 않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세는 원활한 소통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 애쓰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어 관심을 끌려고 들면 자꾸만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원하는 평가를 받아 기분이 좋겠지만 억지로 애를 쓰다 보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게다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탄로가 나고 맙니다. 회사에서도 능력 이상 좋은 평가를 받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으로 힘들 겁니다. 그건 자신에게도 부하 직원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대로 살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면 언젠가는 원하던 모습을 얻게 될 겁니다. 봄나고 멋있게 사는 것도 좋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그러다 남들의 질투를 살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남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요. 좀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면 적을 만들 일이 없고 타인의 공감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거쳐 인류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들어간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차곡차곡 밟아온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자존심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좌절이나 실패를 맛본 경험이 적어 조그만 시련이 와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쩌면 자기 방어 본능 때문에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존심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너무 크면 행동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존심, 이제 던져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남을 욕하면 그 몇 배로 되돌아온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남을 욕하면 그 10배, 100배의 욕이 내게 돌아옵니다. 특히 뒤에서 험담을 하는 건 금물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믿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정작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은 어디서 내 욕도 하고 다니는 거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저의 실수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 지인에게 제 3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A씨 말인데 일도 잘하지, 다른 사람도 잘 챙기지, 사람이 아주 괜찮더라고. 다만 술이 좀 과해서 가끔은 그게 걱정이야. 이렇게 별뜻 없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가 격하게 화를 내며 전화를 했습니다. 저더러 이기지도 못할 술이나 먹고 다니는 놈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신다면서요. A의 지인이 그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고 말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재빨리 정중하게 사과한 후에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며 해명했고 다행스럽게도 A는 오해를 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은 참으로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지요. A의 전화 덕분에 오해를 풀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저는 남 험담이나 하고 다니는 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마시던 사람의 입을 통해 제가 한 말과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가 퍼져나갔을지도 모르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비록 악의가 없더라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말하면 됩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화제로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B씨가 자네를 칭찬하더군. 남들을 아주 잘 챙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누군가가 이 말을 전해준다면 그 사람은 B에게 직접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입에 도끼를 물고 태어난다. 남을 헐뜯는 어리석은 자는 그 도끼로 자신을 베게 된다. 남을 헐뜯으면 남도 나를 헐뜯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게다가 남을 욕하면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꼴이 됩니다. 입속에 있는 도끼가 항상 나 자신을 향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말은 나의 마음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남을 험담하는 일은 내 기분과 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나 자신을 손상시킵니다. 평상시에 부정적 말을 입에 자주 담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에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상대방 처지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야 합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곧 나를 위한 배려로 이어집니다. 8번 들으면 2번 말하라. 전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내키지 않아요. 전 말을 못해서 인기가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요.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영업이나 교섭을 진행할 때는 잘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면 신뢰가 쌓이고 상대방의 요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어 빠르고 순조롭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부동산 등 어느 업계를 막론하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자랑하듯 늘어놓는 경향도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말을 내뱉으면 고객은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 실적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걸어 다니는 설명서로 전락하고 말지요. 그렇다면 듣는 시간과 말하는 시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듣기가 80%, 말하기가 20% 정도라고 생각하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8번 들으면 2번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잘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청의 달인이 될 수도 있지요. 연애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의 만족감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흥미를 가지고 맞장구도 쳐주면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듣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에는 들을 문과 들을 청이 있습니다. 들을 문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고 들을 청은 상대방이 말하려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물을 순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면서 듣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질문까지 던져가며 귀 기울여 듣는다면 상대방의 만족감은 훨씬 더 커지겠지요. 근데 임상심리학의 대가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마음을 치유한다. 이야기를 들어주면 상대방은 만족감을 얻어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지요. 경계심을 품어서인지
부끄러워서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우선 나부터 마음을 열고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이쪽에서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나를 믿는구나 하는 생각에 같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하는 타나카 마사히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화가 다른 외국 선수들에게 소프트 캔디 하이츄를 대량으로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이츄는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선물로 받은 선수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상대방 기호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값비싼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사람에게 값비싼 와인을 선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자 한 조각이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하는 편이 낫습니다. 타인과의 만남과 소통은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남과 소통할 때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